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통기타 아카데미라는 통기타 교습소를 운영하는 강인철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아웃도어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퍼실리테이터란 사람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 봉착하며 극복, 회피, 대안 수립, 그리고 포기, 좌절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는 저희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지치고 버거우며 좌절하고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것이 삶 아니겠습니까? 2020년 관악구의 주민 참여 예산의 한 꼭지로서 아버지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늘 강좌는 사회학적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사회학적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먼저 저희 아버지의 가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특기인 통기타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첫 강좌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먼저 유전학적으로 자녀와 관련이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잠깐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집단인 것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이 가족이란 통상적으로 부부, 즉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가족이 구성되고 나면 사회적 집단으로서 역할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그 역할은 자기 스스로 찾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되는 역할을 잘했을 때 잘했다라는 평가를 갖다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본 어느 광고에 따르면 이 광고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다가 동네에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한 보따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동네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훨씬 들고 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기 삶에서 열심히 살았건 어떻게 살았건 자기보다 나은 자녀를 원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교실을 이번에 시행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성 역할 분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의 개선, 지평의 확대, 이 부분을 상당히 깊게 그리고 중요하게 평가하자, 논의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가족 내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동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역할과 행동해야 되는 방향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 이런 음악 활동, 특히 통기타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금 더 가정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환경입니다. 여기서 외부란 가정 밖의 환경입니다. 일터, 직장, 직업,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받게 되고 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가정 내부에서는 아버지라는 가장이라는 의미로서 가정의 주축,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가사 역할에 대한 분담 등을 다양한 역할을 담게 됩니다. 이는 물론 남자건 여자건 동일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건 이러한 역할 분담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성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대학교에서 면접기법과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몇 년 동안 강의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수백 명의 학생의 이력서를 제가 검토를 하고 첨삭 지도를 했는데 적지 않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이력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격하신 아버님과 자애로우신 어머님이 계신 가정에서 큰 무리 없이 성장하여. 어쩌면 여러분의 이력서에도 처음에 그렇게 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어구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는 이를 편견이라 합니다. 이런 편견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동요에서도 나타납니다. 섬지박이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제가 잠깐 불러볼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나 많이 좋아하는 동요죠. 그런데 2절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잘 부르지 못하는 노래입니다만은 저는 이 가사에 보고 싶습니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두고 굴을 따라간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노동을 하러 간 엄마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걱정돼요. 바구니조차 다 못 채우고 모래길을, 모래사장을 달려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걸음일까. 그 길을 달려와 아기를 돌보러. 그래서 제가 다른 노래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통상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를 사모곡이라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부곡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어머님에 대한 노래들은 성공한 노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그렇게 성공한 노래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 아주 더 오래전에는 유주용이라는 분의 부모라는 노래, G.O.D의 어머니께 이런 노래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나마 성공한 거는 꽃밭에서, 아빠와 크레파스 이런 노래들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평가받는 거는 반드시 사회 문화적인 요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아버지 스스로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문제와 한계를 발견하고 깨어나지 못한 것, 알을 깨고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도 역시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이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는 역시 한 인간이며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시행착오를 하고 똑같이 실패하는,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완벽하고 나는 잘해야 돼. 나는 모든 거를 잘해야 돼. 올마이티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해서 오해와 편견을 빚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편견으로 인해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와 애정, 수용과 포용. 마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약한 남자가 되어 보인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도 합니다. 이해하면 지는 것이고, 애정을 보여주면 남자답지 못한 것이고, 수용하면 무릎을 꿇는 것이고, 포용하면 줏대가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이 역시 하나의 편견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과의 눈높이입니다. 자, 집에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개랑 놀아주려면 개같이 놀아야지 개가 좋아합니다. 제가 아웃도어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학생들 교육을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강사는 아이들과 똑같이 놀아주는 강사예요. 네 번째로서는 아버지로서 진짜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버지는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제가 하고 있는 기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타는 통상 저희들이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이런 식으로 흔히 나누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초급자고 어떤 사람이 중급자, 고급자일까요? 잘 모르는 분이 기타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초급자입니다. 근데 중급자인 조금 아는 사람은 이거 어렵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급자는 이런 음악이, 기타가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철학자처럼. 그렇습니다. 통기타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이 기타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타를 하게 되면 어떤 아버지가 될까요? 음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아버지가 될까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이는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꿈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꿈은 너무 높게 가지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이 소찬휘의 티어스라는 노래를 무조건 부르겠다라고 연습하는 것이나 남자들이 노래방 금지곡인 임재범의 노래를 나는 잘 부르겠다고 노력하는 것,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희는 기타를 배우면서
한 가지를 더 수반하고자 합니다. 노래죠. 노래란 하고 싶은 말을 음율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진정이어야 하며 진정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원하는 바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화성적으로 음악적으로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가족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또 아버지가 가정에 그리고 가족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20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타를, 악기를 알려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서 어떠한 단계로 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학적, 가족사회학적,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를 음악과 그리고 특히 기타 활동, 기타를 배우는 활동에 관련지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